그럼 어제 저하고 같이 본 게 51번 매입 과세, 그리고 52번 매입 명세, 그리고 계산서 받았을 때 54번 면세, 그리고 54번 불공, 여기까지 봤었죠. 우리 똑같이 매입 매출 전표 열어서 어제 1월 달 거 가지고 봤었죠. 1월 1일 날 면세까지 받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서 변하는 거 계속 F12번 누르면서 했죠. 자, 이거 여실 때에 지금 이제 여시는 분은 만약에 뭐 물어보면 아니오라고 하세요. 만약에 저장하신 분은 아니오라고 하면 새로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얘라고 하면 과거에 내가 저장했던 모습으로 다시 보겠다라는 거니까, 우리 계속 지금 뭐 새로 불러오면서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55번 수입을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대요. 혹은 세관장이라는 어디 세관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요. 그럼 과세용 뭘로 잡아야 되죠? 어디 세관 적혀 있고 수입 세금 계산 수치했다면 55 수입이라고 한 건 이제 제가 회계일급 때 가르쳐 준 거고, 이제는 우리는 수입 세금 계산서도 세금 계산서죠. 얘도 세금 계산서예요. 그럼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사업자라서 부가가치세를 주고, 그리고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 돌려받으려고 세금 계산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 우리가 수입하는 게 불공제 대상 제화면, 그럼 국산차를 사면 매입세 공제 안 되는데 수입차 사면 매입세 공제된다? 그럼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는 세무이급으로 바뀌었으니까 수입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도 뭐 샀는지를 봐야 돼요. 불공제 사용지를. 수입한 게 회계일급에선 제가 왜 그냥 그런 말 안 했냐면, 회계일급은 100% 원재료만 수입해요.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 안 될 일이 없으니까 55 수입이라고 하는데, 세무이급에서는 어쩌다 간혹 자동차를 수입할 거예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건 좀 분기 어려워요. 나중에 볼 건데, 그럼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수입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죠. 그래서 수입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도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54번 불공을 해야 되고,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게 아니면 우리는 55번 수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55 수입으로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서 55 수입으로 하면, 우리 아래 분계 보시면 부가가치세만 환급이 되니까 10만 원만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죠. 확인되시나요? 그럼 이 10만 원 돌려받는 게 세금 계산서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여기에 들어와야 되겠죠. 10만 원이. 그래서 가상의 금액 100만 원이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F12번 누르시면. 그럼 지금 모든 세금 계산서는 여기에 다 들어오는 거죠. 51번 매입과세, 52번 매입 영세, 54번 불공, 55번 수입, 뭐 어떤 걸 가리지 않고 세금 계산서는 전부 다 여기다 다 집어넣고, 뭐 10%다 0%다 그건 우리가 알아서 직접 쓰는 거예요. 지금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서 불러오니까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 우리가 직접 작성할 때도 그 부분을 고려해서 여기에 금액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화면 보시면 제가 1번 세금 계산서 발행했을 때 100만 원 치면 옆에 10%인 10만 원이 그냥 나와요. 0% 영세율 그 세금 계산서는 그냥 0%니까 이것만 나오죠. 그런데 매입의 세금 계산서에서는 제가 100만 원이라 치면 제가 알아서 쓰라고 칸을 비워놔서요. 0%인지 10%인지 다 같이 한 군데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가 알아서 계산해서 쓰도록 이 칸을 이렇게 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아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령하다 혹은 카드로 결제받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과세품이면 57번 카드 과세, 면세품이면
58번 카드 면세를 쓰게 되겠죠. 자, 그럼 57번 카드 과세를 먼저 매입 매출 전표에 쓰고, 자, 그리고 카드사도 BC 카드라고 쓸게요. 그리고 분계도 카드라고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분계를 쓰셨나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보면, 자, 이 지금 우리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다, 세금 계산서 아니다라고 나온다라고 했죠. 그럼 세금 계산서 아니다라고 지금 우리 있는 왼쪽 여기가 부가가치 신고서 앞면이에요. 오른쪽 있는 건 뒷면들이에요. 뒷면들. 그 뒷면들이라서 우리 클릭하면 뒷면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앞면이에요. 그럼 앞면에는 14번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있는 이 14번이 오른쪽 아래에 여기에 적혀서 합계가 올라오게 될 거예요. 지금 우측 아래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있죠. 이쪽에 있는 게 합계가 지금 여기 14번으로 보이게 될 거니까 자세한 내용은 우측에 써야 되겠죠. 그럼 세금 계산서 아닌데 공제되는 것 중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41번, 42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용카드다라고만 이야기해도 현금 영수증 이런 친구들도 다 같이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도 우리 일반 원재료 살 수도 있고 우리 고정자산을 살 수도 있겠죠. 컴퓨터 같은 비품. 그래서 41번, 42번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F12번을 눌러보시면 여기 지금 분계가 원재료로 되어 있으니까 41번에 들어와 있죠. 일반 매입이니까 만약에 뭐 이걸로 차량 운반구나 비품이나 이런 거 썼으면 분계로 인식을 해서 아래 42번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럼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금액의 합계가 여기로 들어와서 이 합계로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는 여기에 들어올 게 아니에요. 매입세 공제 안 되는데 들어오는 건 세금 계산서 받은 경우에만 들어왔다가 여기서 빼줄 거고, 신용카드나 이런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은 그냥 세금 계산서 아닌데도 빼줄게라고 하는 건데 불공제 사유면 아예 그냥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여기에 지금 41번, 42번에 금액이 들어가 있으면 그럼 우리 세금 계산서 이때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라는 거 작성해 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매입세액 공제되는 카드나 현금 영수증 등을 우리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가 지금 명칭이 수령명세서라 바뀌어 있는데 이걸로 이제 여기로 들어오게 돼요. 그럼 이걸 클릭해 보시면 1월부터 3월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금액이 들어오게 되죠. 지금 이 금액하고 여기에 있는 이 합계 금액이 41번, 42번의 합계 금액하고 일치해야 되는 서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공제되는 것만 들어올 거라서 나중에 또 여기에 들어오는 항목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저와 같이 할 거고, 그럼 그게 지금 여기하고 같이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58번은 원칙적으로는 그 어디에도 보일 수가 없어요. 지금 매입 매출 전표에서 얘를 58번이다라고 쓰면 카드 면세죠. 카드 면세를 쓰면 얘의 정체가 사라지는데 그 어디에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과표명세에 있는 여기 면세사업 수익 금액도 매출액이라 그랬잖아. 지금 우리 매입이잖아. 그럼 여기에도 들어올 데가 없고 계산서도 아니고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갔는데 지금 우리 스마트A나 아니면 이 K랩 같은 프로그램 말고 외국산 프로그램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쓰면 58번 과세 유형 자체가 없어요.
그 없는 이유가 부가세 신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은 그냥 일반 전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 전표 간다고 해서 별 문제가 없겠죠. 없는데 얘네도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대한민국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공부할 거예요. 신용카드 받았는데도 면세인데도 매입세 공제를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그럼 볼 거라서 이 프로그램들은 이 과세 유형을 매입 매출 전표에 집어넣어 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우리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과세다 면세다라고 따져서 이번에도 과세면 61번 현금 과세고 면세면 뭐 얘나 서로 처지가 차이가 없죠. 같은 애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는 흔적도 못 찾아봐요. 그런데 현금 과세 61번 현금 과세는 자 여기에 61번으로 바꾸고 그냥 분계는 현금으로 하면 61번에 현금으로 하면 카드하고 단 하나의 차이도 없어요.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그래서 다시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서 F12번 눌러보시면 다시 41번에 얘가 들어왔죠. 그래서 부가세세법에서는 뭐 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나 같은 그냥 고급 영수증일 뿐이지 걔네들의 차이점이라는 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도 똑같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서 이제 우리 얘를 새로 불러오기 위해 얘를 누르면 구분 적혀 있던 애가 사업용 카드에서 현금으로 바뀔 뿐이에요. 현금 영수증으로 바뀔 뿐이지 얘도 지금 매입세 공제되는 것만 들어오니까 똑같이 여기에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과세 유형을 선택하면 지금 얘네들이 뒤에 부속 서류부터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정리를 다 잘 해주죠. 그래서 저와 같이 뭐 매입 매출 전표 이따 계속 보면서 자동으로 해주는 것도 우리 실무 위에서 같이 제가 알려드릴 건 알려드리고, 근데 우리 시험 목적은 전산세무 2급 시험은 반영시켜라가 아니고 반영된 모습을 직접 입력해서 구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그걸 구현하라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일 때 썼을 때 들어왔다는 걸 전체적으로 알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그 서식에 뭐 쓴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나중에 응용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제가 같이 계속 엮으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여기 아래에 세금계산서 아닌데 공제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라는 애는 방금 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아서 매입세 공제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더 볼 게 이 두 개예요. 없는 매입세 있다라는 거랑 재활용 때문에 없는 매입세 있다고 해서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쓰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지금 의제 매입세액도 없는 매입세 있다는 건 면세품 샀을 때 일어날 이야기예요.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도 폐지나 고철 같은 걸 과세사업자가 받는데 폐지 줍는 할머니가 부가세를 못 받아간다는 거예요. 과세품인데. 그런 경우에 지금 얘네들이 일어날 거라서 그때 우리가 사용할 과세 유형 중에 하나가 60번 명건이에요. 60번 명건 아무런 증빙 없이 간 거. 그리고 나중에 증빙받아야 돼서 카면, 현면 얘네들이 방금 제가 했던 의제 매입세액 공제랑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쪽에서 얘네들이 같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K랩이나 스마트에서는 과세 유형을 만들고 있는데 외국 애들은 그럴 줄은 몰랐겠죠. 외국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과세 유형을 안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과세 유형들 같이 구경을 했으니까 자, 이제 370페이지로 가서 자, 우리 매입 매출 전표 1월 1일자는 지워버립시다.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7월 달로 해서 같이 볼게요.
370페이지 펴셨죠? 자, 7월 2일 날 법물 금속 주식회사에 제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자, 그럼 이번에는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발급한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라라고 되어 있고, 이런 말이 안 적혀 있고 다음을 보고 작성하시오라고 하면 제가 이걸 보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시험 때는 우리가 이 화면이든 열어두겠죠. 위에 보면 우리 회사 이름이 보여요. 위에 우리 회사 어디 지금 이 메뉴든 우리 회사 이름이 보이죠.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우리 회사 이름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공급자에 우리 회사가 있으면 얘는 매출이구나. 그럼 매출 세금 계산서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나올 때 그냥 그렇게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뭐 이것저것 볼 것 없이 11번 매출과세고 뭐 제품이라고 말해줬고, 그리고 아래 금액은 현금으로 100만 원 받고 나머지는 외상했네요. 일반적인 상거래 맞죠? 제품 매출했으니까. 그래서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날짜 7월 2일 날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컴퓨터고 수량은 10개, 단가는 100만 원. 자, 거래처는 우리 법물금속. 자,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자, 제품 매출 맞으니까 엔터 치고 내려가서 다음 줄로 내리고, 이제 차변에 돈 받는데 우리는 현금으로 100만 원 받고, 또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했고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10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랜만에 하니까 참 좋죠. 그죠? 자, 다음 페이지 오른쪽. 자, 7월 4일 날 비사업자인 오상식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주민등록번호, 거래처 코드까지 줬네요. 자, 그럼 이번에도 우리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라고 적혀 있고, 또 우리 회사가 공급자고, 아래 대금은 현금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현금 되어 있을 때 항상 문제에서 한 번만 더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에는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으로 받은 거에 대해서 쓰는 칸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으로 받았다고 문제에 적어놓고 아래에 현금 쪽에다 금액을 적어둬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위쪽을 한 번씩 확인을 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뭐 그런 말 없으니까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자, 그럼 7월 4일 날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컴퓨터 72만 원. 자, 거래처 등록하려면 플러스 키 누르거나 아니면 F2번에 F3번. 여러분 편하신 거. 자, 그리고 오상식.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코드 번호 실수하면 안 된다. 그럼 305번.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말고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민등록 기재분이다. 이렇게 하면 자, 이제 거래처 등록까지 끝났죠. 자, 다음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예요. 분계는 혼합. 현금에도 됐겠네요. 차변에 현금이다. 자, 다음
7월 5일 매출처 법물금속 주식회사에 매출한 제품의 포장 분량으로 할인액이 110만 원으로 결정되어 당일자로 매출 차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외상대금과 상기하기로 하였다. 자, 이번엔 매출 차감 전자세금계산서, 이거 좀 옛날 표현이에요. 요즘은 이걸 그냥 수정세금계산서라 표현하는데 매출의 차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우리 포장 분량이라서 우리 과거에 법물금속한테 판 물건에 이번에 마이너스로 할인 뺀 만큼 마이너스 110만 원 벌써 포함이 되도록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거죠. 근데 분계도 외상대금하고 상계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도 외상매출금에 마이너스가 나오도록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떤 거든 우리 지금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든 발행을 하는 거죠. 발행하면 11번 매출과세. 자, 그럼 7월 5일날 11번 매출과세고 이번엔 매출 할인을 했어요. 개수는 모르겠으니까 마이너스 100만 원이라 해야 되겠죠. 110만 원 포함이니까. 그리고 거래처는 법물금속 전자세금계산서고. 자, 이제 우리 이렇게 나오면 수정세금계산서인데 외상대금하고 상계라고 나오면 그냥 이때는 우리 분계 유형을 외상으로 해버릴게요. 그럼 편하게 그냥 수정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다 아래 분계 처리까지 다 되니까 우리 시험에서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뭐 만약에 사태는 있겠지만 수정세금계산서는 제품이나 아니면 원재료 샀을 때만 수정세금계산서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전부 다 외상대금하고 상계하겠대. 그럼 외상대금 상계하겠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그럼 이 글자가 있으면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이 마이너스 하겠죠. 어차피 결론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2번 외상하면 아래 분계 끝나니까 그럼 우리 그냥 엔터 치면 끝나겠죠. 자, 다음 7월 6일날 영천 중고자동차의 승합차 취등원가 1,200만원 처리만을 880만원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팔았죠. 승합차. 승합차의 장부 금액은 얼마일까요? (670만원짜리죠) 이해가셨나요? 지금 예. 670만원. 그럼 얘 얼마 팔았어요? 880에 팔았죠. 별도래. 포함이 아니고 별도죠. 그럼 우리는 장부 가격 670만원짜리를 880에 팔았으니까 210만원 이익이다라고 나오면 되겠죠. 결론은 항상 정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장부 금액과 처분액의 차이가 우리는 처분 손익이 나올 거라고. 그죠? 자, 그럼 이번에도 거래처 등록하면서 해야 되네요. 자, 이번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라고 적혀 있고 전액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7월 6일날 11번 매출과세고 우리는 승합차를 팔았어요. 자, 880만원에 별도 별도 포함 880만원에 88만원. 거래처는 영천중고차를 만들어줘야 되죠. 자, 플러스 키 누르고 영천중고자동차 코드번호 105번으로 사업자 등록번호 쓰고 대표는 차중고
업태는 소매, 중고 자동차, 시장 사기일 52. 다음 전자예요. 중개는 호나. 자, 그럼 이제 이 순서 안 까먹으셨죠? 우리가 고정자산 매각하면 첫 번째 제품 매출을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바꾸고, 그리고 금액을 취득원가로 바꾸고, 다음 차변에 차량 운반구면 이 다음 번호 감가상각 누계액을 써서 530만 원이다라고 감가상각 누계액 써주고, 그리고 차변에 돈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880만 원에 88만 원. 그러면 968만 원을 받았네요. 자, 이렇게 다 써놓고 이익이 다 손에다 볼 건데, 여기 위에 보시면 210만 원이 플러스로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다 210만 원 이렇게 나오면 이번 문제가 끝났네요. 다음 7월 7일 매출처 주식회사 CG운송의 정기분 외상 매출금 1,423만 원에 대하여 약정기일 전에 회수함에 있어 2% 할인을 해주고 600만 원은 2020년 8월 10일 만기 약속 어음을 받고 잔액은 현금으로 받아 대구은행 보통예금에 예입하다. 자, 이 문제는 있으니까 설명드리는데 시험에는 이렇게 절대 안 나와요. 이상하네요. 왜냐면 원래 실무도 그렇고 시험에도 그렇고 2% 할인했으면 할인한 거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외상 매출금 가지고 회수하는 거 처리하는데, 얘는 지금 그걸 한 방에 처리하라고 저자가 조금 이상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 먼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장부에 외상 매출금이 1,423만 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약정기일 전에 회수해서 2%를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할인해 주는 금액이 1,423만 원에 2% 하면 28만 4,600원이 되겠죠. 적으면서 갈까요? 자, 우리 할인액이 1,423만 원에 2%니까 하면 28만 4,6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마이너스 28만 6천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면 되겠죠. 지금 세금 계산서는 수정 세금 계산서는 할인 깎은 만큼 마이너스 284만 원에 부가가치세 마이너스 28,460원짜리 아닌데 왜 이래? 이걸로 끊어주면 되겠죠. 지금 세금 계산서는 이해가셨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돈을 받는데, 그럼 돈은 얼마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돈 받는 거는 얼마 받아야 될까요? 자,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수령액은 지금 우리 외상 매출금이 1,423만 원이 이 금액이죠.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할인액이 20 이렇게 빼면 28만 4,600원이 되겠죠. 그런데 할인 부가가치세도 있겠죠. 빼기 28,460원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수령하는 수령액은 이거 뺀 금액 1,391만 6,940원이 되겠죠. 자, 이 금액 제가 어떻게 구했는지 이해가시나요? 이 금액 지금 외상 매출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는 얘 빼고 이것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죠? 그럼 다 끝났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이 돈 받을 건데 이 중에서 보면 600만 원은 어음으로 받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금액만 알면 끝난 거예요. 어떻게 나는지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매입 매출 전표에서 7월 7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이번에도 매출 할인 방금 계산했던 2% 마이너스 28만 4,600원 하고 거래처는 시지 운송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이번엔 혼합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제 제품 매출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면 자, 얘는 됐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외상 매출금 지워버리면 되겠죠. 외상 매출금은 지운 적이 없잖아. 그럼 그냥 굳이 마이너스라 차변에 쓰고 대변에 쓰지 말고 한 번에 할 거니까 그냥 대변에 외상 매출금 1,423만 원이다라고 쓰고 그리고 차변에 돈 받을 건데 우리는 그냥 어음으로 그럼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받는 거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연속이라서 받을 어음으로 600만 원을 받고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아 대구은행 보통 예금 줬다. 그럼 보통 예금 넣었다는 이야기네. 그죠? 보통 예금으로 791만 6,940원이다라고 위에 적혀 있죠. 그죠? 그럼 이해하면 딱 맞아졌죠. 지금 앞에 제가 이런 말했었죠. 1,391만 6,940원 받을 거라고. 근데 방금 600만 원 어음 받았으니까 지금 이 금액이 지금 방금 보통 예금 쓴 이 금액이잖아요. 지금 컴퓨터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똑똑하지 않아서 우리가 차변되면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이너스 섞었으니까 얘가 정신 못 차리고 끝난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안 알려준 거예요. 원래 일반적으로 K를 알려주잖아. 마지막이면. 근데 위에 그냥 마이너스라고 하면 적혀 있었으니까 우리 여기에 마이너스 금액 써주면 마무리됐다고 끝나버리죠. 그렇게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안 해요. 이 대변에 1,391만 6,900원 나오도록 분기할 거고 그럼 차이 나는 그 금액은 세금 계산서에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으로 줄였을 거예요. 나머지 금액만 회수하는 걸로 쓸 건데 얘가 차변의 마이너스로 그 금액 쓰고 우리 대변에 이거 쓰는 거랑 똑같은 효과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처리하도록 시킨 거예요. 자, 시험에 이거 절대 안 나오니까 집에서 이거 가지고 연구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한번 있으니까 본 거예요.
자, 다음 이제 7월 8일 날 주식회사 남산물산의 로컬레이시에 의해 제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매출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했고 로컬레이시에 의해 그러면 12번 매출 영세가 되고 자 그럼 7월 8일 날 자, 우리는 제품을 팔았네요. 자 제품이고 금액 1,500만 원 거래처는 남산물산 전자세금계산서고 영세율 구분은 3번 내구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음 분계는 현금으로 매출했네요. 뭐 현금 하셔도 되고 혼합해서 차변에 이거 현금이라고 해도 되고. 다음 페이지 자 7월 9일 날 장부가액 5,500만 원의 토지를 8천만 원의 신천 포장에 매각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 중 3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 예입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 이번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라고 적혀 있죠. 그럼 계산서는 면세고 발행했으니까 매출이고 그럼 13번 매출 면세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는 땅을 팔았죠. 그럼 장부에 5,500 적혀 있던 땅 팔고 얘를 8천만 원 받기로 했으니까 2,500만 원 이익이겠네요. 토지도 유형자산이죠. 감가상각 안 한다고 등한시하면 안 돼요. 유형자산이니까. 자 그럼 얘도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250만 원 나와야 되는 건 똑같고 근데 8천에 팔았는데 3천은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 예입했으니까 당좌 예금이라 쓸 거고 그럼 나머지는 우리 부가세 없으니까 5천만 원만 더 받으면 되겠죠. 그 5천만 원은 외상이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그래서 미수금이라고 써두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7월 9일 날 우리는 13번 매출 면세 우리는 토지를 팔고 금액 8천만 원 거래처는 신천 포장 이번엔 전자계산서가 아니죠. 그래서 전자는 비워놓고 분계는 혼합. 자, 이번엔 제품 매출이 아니라 토지를 팔았어요. 그럼 제품 매출을 토지로 바꿔주고 토지의 장부 금액은 5,500이었으니까 이 금액을 지워주기 위해서 대변에 쓴 거고 차변에 우리가 8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 예입한 거 당좌 예금에 3천만 원을 쓰고 다음 차변에 잔액은 외상했다.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수금으로 5천만 원을 쓰고 그래야 8천만 원 받는 거니까 그럼 위에 우리 입력 잘했다고 2,500 플러스가 나와 있죠. 그럼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2,500만 원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다음 7월 10일 날 자사 제품을 매출처 황금 상사에 선물로 제공하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 우리는 항상 계정 과목을 이야기하는데 제품이다, 상품이다, 원재료다 이런 이야기하면 이 계정 과목 썼다라는 건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 받았다라고 말하는 순간 냄새가 나죠. 얘는 지금 근데 이걸 매출처에 줬으니까 우리는 사업상 증여인 간주 공급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간주 공급이면
과세 유형을 십사건별을 쓰자라고 했죠. 십사건별 쓰는 이유가 간주 공급은 팔았다 과세 거래로 볼 건데 증빙해 줄 데가 없잖아. 그래서 과세 거래인데 증빙 없는 거 십사건별. 자, 그럼 우리는 부가가치세법은 얼마에 팔았다고 하죠? 그렇죠. 시가에 팔았다고 하죠. 그래서 시가로 위에 상단부를 써줄 거예요. 자, 그럼 7월 10일 날 14건별인데 빨리 하신 분은 아마 한번 당했을 수도 있어. 뭘 당했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얘는 14건별 17카가 현관은 공급 대가를 써야지 얘가 분리를 시켜주죠. 그죠? 너무 급하게 달릴 때 냄새가 났어요. 자, 그럼 우린 여기에 지금 700에 팔았다고 하면 770이라고 써서 엔터 치면 700에 70이라고 나오죠. 근데 뭐 실수되신 분은 700에 70이라 쓰면 돼요. 자, 그리고 거래처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항상 생각하는데 우리 세무사의 시험만 그래요. 간주 공급은 거래처 안 써요. 근데 얘 시험은 계속 거래처가 적혀서 나와요. 그럼 우린 답안지대로 하는 게 마음이 편해서 제가 수업할 땐 거래처 알려주면 쓰라고 하는데 실무 가서 나 저한테 접대했어요 라고 세무서에다가 신고해주는 그런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접대하면서 거래처 쓰고 하는 그런 행동은 아주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죠. 그래서 쓰는 거 아닌데 지금 문제에서는 황금 상사에 줬다고 적혀 있으니까 여기에 황금 상사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분계는 혼합으로 꼭 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 간주 공급에서 이제 분계 보면 전에는 저와 같이 판서로만 봤었는데 자, 첫 번째 대변에 제품 매출이라고 적혀 있죠. 근데 얘가 지금 매출이라는 건 수익이 포함된 건데 얘는 지금 이익을 포함시켜서 판 게 아니고 제품을 그냥 준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일반 전표에서는 제품 500만 원짜리 그냥 줬다고 써줘야 되겠죠. 지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 매출을 제품으로 계정 과목을 바꾸고 지금 얘를 제품 매출을 제품으로 여기 계정 과목을 바꾸고 그럼 대변에 제품이 왔으면 그 다음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게 재고자산이 대변에 왔네요.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 써줘야 되고 그리고 장부에 적혀있던 금액은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이다. 자, 그래서 간주 공급이 나오면 이 세 군데를 손봐줘야 돼요. 얘를 매출을 재고자산 바꾸고 타계정으로 대체 그리고 얘를 원가로 이 세 군데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는 시가지만 우리 아래 장부에서는 그냥 제품이라는 걸 줬으니까 지워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차변에 우리는 제품 500만 원짜리와 부가가치세 70만 원도 우리가 받을 수 없죠. 그래서 570만 원이 접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차라고 적혀 있으니까 800번대 접대비가 570만 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얘는 그냥 사후 때부터 접대비라고 처리를 해버리거나 했었으면 550만 원이 접대비가 될 건데 간주 공급에 걸려서 57만 원짜리가 된 거죠. 물론 제품이니까 그럴 수 없었겠지만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까지 했고